안녕하세요.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오늘 원투펀치 오감축 역시나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재밌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레전드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잉글랜드의 이 타운덴스라는 오래된 예전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 본인 패널로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에서는 레전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레전드냐, 여기엔 조금 나는 물음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영국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좀 대한민국에서도 이 얘기에 대한 화제가 좀 굉장히 많이 됐었죠. 많은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데 뭐 게시판도 뭐 여러 종류의 게시판에 막 그런 글들 제가 보거든요. 그런 거는. 불탔죠. 저는 그 앤디 타운젠드 씨에게 네. 이게 제가 티어리스트 할 때 욕먹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도 약간 있어서 예. 일단 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부터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앤디 타운젠드가 축구에서의 레전드, 요 기준을 어떻게 본인 뇌리 속에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타운젠드를 위한 약간의 변호일지 모르는데 제가 뭐 같이 욕먹는 처지가 됐다고 제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친분 있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 선수를 본 적은 있어요. 직접 본 게 아니라 예전에 TV에서. 네네네. 네, 왜냐하면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클럽에서 활약하는 거는 저는 거의 그거는 잘 못 봤고 예. 월드컵 때 나온 거는 조금 봤어요. 네. 그리고 이건 있어요. 제가 외국 특히 영국 쪽 TV 등을 통한 EPL 시청 같은 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방송 패널이나 해설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데서의 목소리는 또 익숙하죠. 어쨌든 뭐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특히 기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그럼 앤디 타운젠드는 어떤 선수였나 한번 맞아요. 보자. 예. 너는 잘했냐, 이게 얘기 많았죠. 그 앤디 타운젠드의 그 커리어 딱 흥민이보다 못했네. 네가 뭐 어디 흥민이를 평가해? 네가 뭐 왜 그 정도 한 선수가 어떻게 손흥민을 레전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제 저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거는 완전 그거는 사절.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 다 축구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못 보내죠. 특히 저도 뭐 해설위원이라는 명함 뭐 애시당초 버렸어야 되고요. 그런 식이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메인은 뭐냐면 앤디 타운젠드라는 이 개인이 분명히 그 레전드에 대한 무슨 개념은 있을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는. 본인의 기준이 있겠죠. 네, 본인의 어느 정도의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앤디 타운젠드가 여기 이제 기사를 이게 프린트한 건데 네. 실제로 뭐라고 그랬냐면 손은 탑 플레이어라고 그랬어요. 네. 탑 레벨의 선수고 He's a great. great라는 건 뭐 정말 대단한, 훌륭한, 위대한 선수라는 얘기죠. 훌륭한 선수다.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전드라는 어휘는 올바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나의 맥락에서는 이제 레전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뭐 손흥민 선수를 영 폄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탑 플레이어라고 얘기했고 그레이트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아니 어디 우리 소니를 선수 경력도 뭐 소니만도 못해 보이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쵸, 당연하죠. 이 사람이 그럼 무슨 맥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가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탑 플레이어와 그레이트,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수, 요거 위에 레전드를 두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여기서 제가 앤디 타운젠드를 만약에 직접 대화할 수 있으면 묻고 싶은 건 있죠. 그대가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레전드. 네, 레전드의 사례와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선수 이름을 얘기하면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본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도 빨라지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 이론의 여지 없는 사나이들이 있죠. 앙리. 그렇죠. 뭐 여전히 리그 역사상 뭐 킹이라고 할 수 있는 티에리 앙리 선수를 위시해서 뭐 잉글랜드가 자랑하는 알란 시어러 시어러. 선수, 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이전 시대로 가면 대륙에서,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가 당시에는 랭킹도 좀 낮고 했던 시절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잉글랜드에 넘어가서 리그 전체를 끌어올리는 주역이 됐던 선수들이 있죠. 네. 대표적인 삼총사 칸토나, 베르캄프, 졸라. 그렇죠. 네. 물론 여기 이제 몇 명 더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위르겐 클린스만 그분도
나도 있는데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의 여지 없는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안에 포함될 만한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이제 잘 아는 21세기로 넘어오면 로이킨과 파트릭 비에이라, 그럼요. 뭐 라이언 긱스, 스램제, 네, 네. 여기서는 스램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뭐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 다비드 실바. 모하메드 살라 선수 이런 선수들 뭐 레전드 포함시켜도 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에는. 네. 근데 이것조차도 저도 반박받을 수는 있어요. 거기도 네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전혀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앤디 타운젠드 씨가 지금 제가 대충 언급한 요 카테고리 있잖아요. 나는 이게 다야. 예를 들어 여기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니죠. 여기 이제 뭐 한 뭐 10여 명, 20여 명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는 돼야 레전드야. 네. 라고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 앤디 타운젠드 씨의 두뇌 안의 개념 속에서 레전드 아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레전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이러이러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용돼야 돼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레전드에 대한 이분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사실은 뭐 비판할 것도 없고 별로는 그 조롱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 바로 이해가 돼버리죠. 바로 이해가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분의 그 브레인 안에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면은 저는 노 프라블럼이다. 개인의 생각이니까. 네. 그건 노 프라블럼이다. 그럼 우리는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필요는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레전드는 예전에 지금부터 거의 뭐 10년은 좀 안 됐고 그런 것 같은데 원투펀치에서 장지현 의원하고 제가 월드 클래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아직도 짤방이 돌죠. 가끔 돌더라고요. 네. 그런데 월드 클래스보다도 레전드가 저는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월드 클래스가 더 좁은 개념이고 네. 그것도 정의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관점과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클래스가 레전드보다는 좀 더 그래도 정의 내리기가 나은 단어고 레전드는 정말 이거는 정말 각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월드 클래스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월드 클래스로 제가 인정하려면 저를 좀 놀라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퍼포먼스는 그 선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사전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이 백지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오 저러는데? 오 대단한데? 그런 거 뭔가 나를 놀라게 하는. 근데 그런 퍼포먼스가 아예 없으면 뭐 월드 클래스인가? 일단 제가 좀 의문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하게 있으죠. 그래서 일단 퍼포먼스가 좀 최고 수준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분명히 그 당대에 그럼요. 상당한 상위권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히 상위권에? 최소한 탑3.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거기서 저 요 얘기 분명히 밝힐 게 있는데 외계인과 지구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할 때 그쵸. 그럴 때 이제 네. 지구 엔트리 23명에 꼽혀야 뭐 월드 클래스다라는 비유를 그때 장지현 의원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리가 뭐 있는 말이에요. 뭐 갤럭시를 지켜라 이건 상당히 많았었죠.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그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그 의견에는 완전 찬동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경우에는 23명으로 엔트리를 좁히잖아요.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해가지고 그쵸. 이게 숫자가 나눠지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포지션별로 한계가 생겨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수나 뭐 이랬을 때는 같은 시대 안에 월드 클래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격수와 뭐 주요 미드필더들만 해도 그런 선수만으로 한 20명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엔트리 23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인 선수를 그 안에 못 담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시대에는 예를 들어 뭐 2024년에는 어떤 포지션에는 월드 클래스라 불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난히 요즘은 이 포지션에는 별로 잘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라고 팬분들이 말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월클 풀백 이런 게 좀 귀하죠.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꼭 뭐 풀백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23명 엔트리 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그 엔트리라는 식으로 비유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그러고 재치 있는 비유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사실은 좀 반대하는
이게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져서는 조금 곤란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23명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포지션별로 아주 상위권일 필요는 있다는 얘기는 하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거를 정말 평생 한 경기만 하느냐. 아니 그러면 월클 아니죠. 당연히. 네. 미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느냐, 여러 경기가 있느냐. 네. 근데 그 여러 경기도 그럼 몇 경기를 기준으로 할래? 네. 그 숫자로 딱 자르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딱 자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인정받을 수 있는 반복성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단 1회성으로 그치면 네. 그 선수는 월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월클이라고 그래도 하려면 전 세계 축구 팬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요.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합의. 네. 여기서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이 선수가 되게 어떤 클럽 팬들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 클럽 팬들에게는 이 선수가 무조건 월클이에요. 그렇다고 월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다른 클럽 팬들이나 뭐 다른 나라 축구 팬이 봐도 이 정도면 그래 인정. 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에선 돼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월클은 제가 저의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네 가지예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23인 엔트리는 저는 반대다. 예. 그거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데 월클의 정의가 이것도 그냥 제 정의인 거죠. 그쵸. 윤장현 캐스터 한테 오늘 밤 집에 가서 네. 그 월클의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 A4 용지로 좀 정리해 보세요 하면은 저랑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런데 레전드는 더 달라. 그쵸.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어렵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설이니까 진짜 아까 탑 플레이어 그레이트보다도 전설을 더 앤디 타운젠트는 높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막 높은 개념이라 진짜 레전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좁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저는 축구 세계에서 레전드는 실질적으로는 진짜 거의 정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불가능. 예, 거의 임파서블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리그 레전드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레전드라는 단어를 쓸 때 정말 여러 각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광주 대 인천. 예. 야, 3대2. 네, 광주에게는 진짜 안타깝게 되긴 했어요. 골키퍼 김경민 선수. 퇴장당하면서 네. 하승훈 선수가 임시 들어갔다가 그쵸. 거기서 또 실점이 막판에 돼버렸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경기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 광주 팬들이 나중에 그 이희균 선수 예. 레전드라고 할 것 같죠. 이 광주 정도 레전드 아닙니까? 퍼포먼스는 할 수 있죠. 네. 이희균 선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인천 팬들이 김도혁 선수 인천의 뭐 레전드죠. 이미 레전드 아닙니까? 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희균 선수나 김도혁 선수도 레전드라니까요. 네. 그 팀에게 그러니까요. 사랑받는 레전드죠. 네, 그러니까 각 클럽의 레전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대표에서 뭐 삐까뻔쩍한 무슨 업적을 세우거나 무슨 뭐 트래블을 하거나 이런 선수들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인천에서 볼 때는 이 선수는 레전드야. 광주에서 볼 때는 이 선수는 레전드야. 존재한다니까요. 네. 클럽의 레전드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약간 이상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데 어느 리그에서도 어느 클럽에서도 레전드는 아니에요. 레전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레전드 개념을 아무리 그냥 펑퍼짐하게 느슨하게 잡아도 예. 레전드 절대 될 수 없는데 네. 국가대표 레전드 같은 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칠레의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예. 근데 바르가스 선수가 참 이 커리어가 묘한 게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다 뛰었어요. 맞아요. 네. 예. 다 뛰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길게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뛰었죠. 조금씩이었지만 다 뛰었는데 그 어느 클럽에서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 선수가 멕시코 리그 갔다가 지금은 브라질 리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멕시코나 브라질에서조차도 그렇게 많은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득점 무슨 뭐 탑 3 안에 들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칠레 대표팀의 역사에서 칠레가 굉장히 뼈대 있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남미 축구 연맹의 네 나라 창립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항상 좋은 성적이 났던 국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뼈대 있는 나라인데 그 칠레에서 이 선수가 역대 득점 2위입니다. 예. 이 선수 위에 있는 선수는 알렉시스 산체스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설적인 이반 사모라노와 마르셀로 살라스보다 이 선수가 위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르가스 선수가 칠레 축구사에서는 완전 레전드거든요. 거의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바르가스의 골들 때문에 칠레가
귀중한 대회에서 귀중한 성공을 거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그 완전 레전드죠. 레전드죠. 칠레 레전드죠. 근데 어디다 내놔도 이 선수는 거기 빼면 레전드가 아니에요. 어디다 내놔도. 예.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친구죠. 근데 칠레에서는 레전드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럼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서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월드 클래스와 레전드를 또 등치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축구의 1호 레전드가 누굴 것 같습니까? 손흥민입니까? 아니죠. 차범근입니까?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는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답은 김용식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축구협회 그 명예전당 1호도 김용식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식 선생님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때 그 손기정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일본 국가대표 가가지고 일본 국가대표를 그 올림픽 8강까지 올려놓은 그 중원의 아주 핵심 에이스였고 지금도 김용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분의 실력을 정말 엄청나게 평가하는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광복된 이후에는 또 이제 월드컵도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이제 나가시고 했는데 그런데 김용식 선생님이 유럽 리그에서 뛰었습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심지어 그때는 K리그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우리 축구가 그때 뭐 엄청난 국제적인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니거니와 무슨 프로축구에서 뭐 이동국 선수처럼 뭐 200골을 넣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쵸. 김용식 선생님을 예를 들어 지금 개념으로 월드 클래스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거는 제가 좀 너무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1930, 40년대에 월드 클래스는 어떤 선수들이었을까요? 저도 사실은 다 모르는데 네. 아마도 잉글랜드, 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 선수들이 아마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요 시대 월드 클래스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김용식 선생님은 그 대열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뭐 거기서 뭐 플레이를 하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월드 클래스라고 공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봤을 때. 그런데 레전드가 아닙니까? 레전드죠. 아니요, 레전드예요.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저는 김용식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뭐 옛 시대는 뭐 지금에 비하면은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냥 지금만큼 체계적이거나 빡세지 않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어려운 거죠. 거기 가치가 중요하죠. 그 시대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만큼 뭐 1930년대 육상 선수들이 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1930년대 육상 선수들이 안 위대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시대의 차원에 맞춰서 우리는 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려운 만큼 예전에도 다 어려움은 존재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이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을 겪은 상황에서 김용식 선생님의 존재는 정말 우리 축구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부분을 넘어 거의 뿌리라고 봐야죠. 진짜 빛이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선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칠레에서는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레전드일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 해본 적 있냐? 없죠. 없어요. 그 레전드라는 이 개념은 정말 좀 뭐랄까 이 스펙트럼과 진폭이 다양해요. 조금 더 광범위하겠네요. 정말 다양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 이 스토리로 넘어가 네. 보면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뭐 클럽 레전드, 뭐 국가 레전드, 뭐 역사적인 레전드, 전 세계 축구사적인 레전드 이런 얘기를 했고 레전드는 월드 클래스와 같은 개념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고 예. 월드 클래스보다 레전드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느슨하고 광범위하고 정의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생각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EPL에서만 9시즌째 뛰고 있고 네. 1516에서 출발했죠. 네, 그러면서 토트넘 역대 이제 5번째로 많은 골 기록자의 이름을 이거는 이제 모든 대회 토탈이죠. 네. 5번째로 많은 골 기록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줬던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인상,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토트넘이 받았던 또 이득,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앤디 타운젠드 씨가 만약에
웬만한 선수들을 레전드라고 얘기하고 예.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라고 얘기 안 하면 그게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 리그 레전드예요 아니에요라고 물으면 약간의 그 애매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사실은 네.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레전드라는 게 느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월클보다. 예, 예. 오히려 월클보다도 그쵸. 훨씬 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EPL 레전드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스탯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근데 스탯을 또 안 보는 뺄 건 수는 아니죠. 없죠. 예. 그러니까 스탯도 있어요. 스탯도 한 요소가 돼요. 스탯, 임팩트, 보여줬던 어떤 그 수많은 골들의 퀄리티, 영향력? 네, 그리고 예. 토트넘에서 여태까지 끼쳐왔던 좋은 영향력, 또 토트넘 팬들의 여러 가지 그 존중 같은 대목들, 네.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리그 레전드 맞지 않나? 예.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위르겐 클린스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칸토나 베르캄프 졸라 삼총사 얘기했잖아요. 예. 요럴 때 이제 클린스만 전 감독도 나도 저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가닥 했는데 나도 리그 레전드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클린스만 선수 전 선수를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저는 문헌이나 잡지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예. 근데 만약에 클린스만을 넣잖아요. 그 순간 손흥민은 그냥 프리 무조건이죠. 패스. 프리 예. 패스예요. 클린스만을 넣는 순간. 들어가세요 하는 예, 거죠, 예. 이제. 물론 클린스만 감독은 거기서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내가 강등될 뻔했던 토트넘을 살렸어. 그 짧은 기간의 임팩트로. 예. 그런데 그 임팩트가 아무리 커도 클린스만 선수의 EPL 경력은 너무 짧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의 임팩트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클린스만을 EPL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당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륙의 유명한 선수들이 잉글랜드를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시절에 클린스만이 토트넘에 와서 그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우승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팀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그 당시에 어떤 센세이션과 그 임팩트를 고려하면 넣어줄 수도 있다. 예. 근데 클린스만을 넣어주는 순간 저는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 토트넘 기준으로 계속 얘기해 보면 저는 예. 앤디 타운젠드 씨한테 토트넘 선수 몇 명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데런 앤더튼 같은 선수? 예. 데런 앤더튼 예전 축구 보신 분들은 그 유로 96이나 98 월드컵 때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뛰던 선수. 네. 왼쪽에는 맥마나만, 오른쪽에는 앤더튼 월드컵에서 골도 넣고 그랬는데 토트넘에서 오래 뛰었거든요. 앤더튼 같은 선수 예를 네. 들어. 그리고 지놀라, 클린스만 네. 뭐 이런 선수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베르바토프? 예. 뭐 로비킨? 로비킨? 베르바토프 선수 있을 때 토트넘이 칼링컵 우승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지놀라 선수 있을 때 그때는 코카콜라컵이었나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지금 카라바오컵이에요. 그 리그컵을 우승을 요게 이제 토트넘이 가장 최근에 우승한 2번이거든요. 예. 요거 이후에 이제 토트넘이 트로피가 없죠. 일절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베르바토프나 지놀라 같은 선수도 토트넘 활약 기간도 당연히 짧고 네. EPL 전체로 따졌을 때도 손흥민 선수만큼 꾸준히 그렇게 했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죠. 베르바토프 선수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맨유로 갔기 때문에 또 팬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사실 베르바토프 선수가 정말 번쩍이던 기간은 토트넘 토트넘이었죠. 시절이죠. 네. 맨유 때는 뭐 골을 설사 좀 넣어도 욕도 같이 먹으면서 그쵸. 골 넣고 뭐 이제 그런 시기였던데 반해서 토트넘 때는 정말 이제 훌륭한 플레이, 아름다운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앤디 타운젠드 씨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럼 데런 앤더튼은 그럼 위르겐 클린스만은 다비드 지놀라는 예.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는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예. 사람은 리그 레전드 맞아요? 저 사람은 리그 레전드 맞아요? 요 사람은 리그 레전드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앤디 타운젠드 씨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타운젠드 씨의 시각이 그 합리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놀라, 베르바토프 그 컵에 공헌한 선수들 네. 또 유관 무관을 또 따지셔가지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저는 뭐 수긍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또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까지 긴 임팩트는 아니거든요. 그 선수 트로피에 엄청나게 공헌한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9년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더 할 가능성이 있죠. 최소 손흥민 2, 선수가. 3년은 더 하겠죠. 네, 손흥민 예. 선수가 이제 토트넘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짧지만 뭔가 그래도 컵이라도 하나 가져온 선수들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 기량은 좋았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도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예. 건 아닌데 앤디 타운젠드 씨의 시각 안에서는 그럼 제가 언급했던 다른 선수들은 어디쯤 위치할까? 아.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 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너무 토트넘만 얘기하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예를 들자면 데니스 어윈이라는 레프트백, 뭐 라이트백도 뛸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측면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긱스 선수나 베컴 선수가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이전에 그 맨유의 프리킥 누가 찼느냐? 그럼 데니스 어윈 많이 쳤어요. 사실. 예. 어윈 선수가 그야말로 맨유 팬들이 봤을 때는 특히 현지 맨유 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언성 히어로이고 네. 또 트래블에 공헌한 그럼요. 선수이고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아마 당연히 레전드라고 할 거고요. 네. 리그 기준으로 봐도 어떤 사람들은 데니스 어윈 선수를 넣어줘요. 프리미어리그 100명 뭐 이런 뭐 70명 뭐 이렇게 뽑을 때 예. 데니스 어윈 선수 들어가는 거를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과연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어윈 선수 아슬아슬한 면은 있다고 봐요. 그 이 선수를 그러니까 대륙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당시에 더 축구를 잘했던 네.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니 뭐 스페인이니 이제 그런 쪽 견지에서 봤을 때 데니스 어윈 선수가 과연 그 기준에서는 얼마나 평가받을 수 있을까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리그 레전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기준인데 애매하죠. 그러면 저한테 한번 데니스 어윈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묻잖아요. 네. 아유 원하시면 부르세요. 저는 그렇게 저는 어윈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거 알거든요. 예. 많이 봤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아주 날카롭게 기준을 들이대면 특히 아까 이제 월드 클래스 같은 부분을 갖다 대면 그러면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맨유 이외의 클럽 팬들이 봤을 때는 야, 뭐 리그 레전드는 아니지. 그쵸. 너희끼리 열심히 사랑해라. 우리는 뭐 별로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타 클럽 팬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레전드는 오히려 아까 월클보다도 조금 관대하고 느슨하고 넓게. 다각도를 고려해서 얘기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아까 지놀라 베르바토프 뭐 예를 들었잖아요. 네. 해주세요 그분들. 아. 클린스만도 하시려면 하시고 네. 나름 임팩트가 있었고 공헌이 있었으니까. 그 대신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해주세요. 무조건이다. 네. 저는 레전드는 아까 뭐 이희균, 김도혁 선수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굉장히 요게 그 유형도 좀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월클보다도 훨씬 더 다각도예요. 맞아요. 네, 다각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클럽 레전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선수가 기량적으로 정말 우수했냐만 보지 않아요, 팬들이. 네. 그러니까 어윈 선수가 왜 맨유 팬들한테 더 사랑받느냐? 커리어 내내 태도나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존중을 받을 만한 선수거든요. 어윈 선수가 그 당대의 별명이 미스터 릴라이어블이에요. 그 얘기는 신뢰할 수 있는 예. 사나이라는 얘기죠. 예. 신뢰할 수 있는 사나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꾸준하면서 성실하면서 뭔가 사고 치는 거 이런 거와는 매우 거리가 멀면서 예. 이제 그런 선수가 데니스 어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레전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클럽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나 후배 선수들에게 뭔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느냐, 모범적인 차원이 있느냐도 저는 특히 클럽 레전드를 따질 때는 저는 그거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였는데 막 반년 만에 막 감독한테 침뱉고 막 네. 그러고 예를 들어 누가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그 클럽에서는 그 선수 레전드로 안 쳐주죠. 못 부르죠. 예, 안 부르죠. 그래서 아마 리그 레전드를 따질 때 프리미어 리그는 조금 특별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90년대는 그 맨유가 트래블하기 이전까지는 약간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가도 늙음하게 노후를 좀 즐기러 가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나 좀 있었지 사실은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서 꿈을 이루겠다 그거는 요즘 프리미어 리그가 그런 거지 90년대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같은 사람도 그 의미를 좀 갖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리그에 월드컵에서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가가지고 클럽 하나 살려놓고 뭐 이제 그런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간이 짧지만 그리고 뭐 트로피 같은 게 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인정해 줄만 예.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칸토나 베르캄프 졸라 얘기를 했지만 지놀라나
디카니오나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인정받는 게 있죠. 그러니까 레전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를 수 있는, 칭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뭐 기준마다 정말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타운젠드 씨를 먼저 조롱하거나 막 폄하할 게 아니고 네. 앤디 타운젠드 씨가 생각하는 리그 레전드의 기준은 어떤 정도냐. 그래도 뭐 펑퍼짐하게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개념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떤 이그샘플들, 어떤 사례들을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는 뭐 레전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 그럼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저한테 그럼 손흥민 선수 뭐냐 물으시면 흥민이는 레전드, 손흥민은 저는 레전드입니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레전드 해줄 만한 요소가 있는 분들 레전드라고 다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실제로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팬들마다 그 본인들 구단에서 좀 많이 뛰었던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는 레전드예요? 라는 질문이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선수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좀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바르셀로나 팬들이 라키티치 우리 레전드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 갔을 때 얘는 돌아오든 말든 절대 우리 레전드가 될 수 없다 하셨다가, 이제 돌아와서 본인이 다 헌신하고 다시 또 충성심 잘 보여주고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레전드로 불러줄만 하지 않냐 라고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게 또 라키티시 역시도 이제 트래블 멤버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레전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기 세비야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냐, 두팀 레전드 다 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레전드라는 것은 팬들이 감는 을박처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져서 레전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또 광범위하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레전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레전드라는 이 단어가 귀하고 정말 가치가 높은 건 알겠지만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냉혹하게 잡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즈만 선수에 대한 얘기 제가 한 줄만 답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마드리드 다녀왔잖아요. 네네. 길가에 그 수많은 그 관광객들을 위한 막 그 스포츠용품 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기념품 샵들. 제가 가장 많이 본 축구 선수 유니폼이 그리즈만입니다. 그러니까 레전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도 아니고 아틀레티코 선수인데 제가 마드리드 길가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본 유니폼이 그리즈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레전드 맞을 거고요, 그리즈만 예. 선수. 그리고 라키티치 선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세비야, 바르셀로나 두 팀 다 레전드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팀 다 그거는 뭐 충분히 두 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결론은 이 정도면 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레전드는 사실 확실하고요. 아 그거는 뭐 토트넘 레전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뭐 이 정도의 누적과 고점을 봤을 때는 리그 레전드로 불러도 이제 손색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정말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타운슨 네 누군데 하면서 우리 흥민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약간 이해되긴 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고,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했으면은 뭐 레전드로 불러도 되지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좀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전드의 기준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레전드로 생각하는 또 선수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또 재밌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확인을 해서 즐겁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투펀치 오감축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